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매번 등장하는 보험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떠냐며 권유를 하는 치매 보험인데요. 자, 이번 추석도 어김없이 그런 광고들 많이 보고 계시죠. 자, 이왕 부모님께 효도도 할 겸 치매 보험을 준비하시려면요,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명절 맞이 우리 부모님을 위한 선물, 치매보험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100세 시대 필수 보험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명절을 앞두고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시켜드리는 치매 보험. 자, 이왕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보험이면 좋을 텐데요. 자, 그럼 유리한 치매 보험 가입 방법을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평생 동안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바로 우리들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그런 흔드는 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과연 나는 예외일 수 있을까? 저는 예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자, 치매는 완치되지 않는 병이죠. 평생 진행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다만 조기 발견만이 우리는 치매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족의 관심. 아빠가 요즘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엄마가 왜 자꾸 물건을 못 찾지? 조금만 관심을 보여서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부모님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평생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질병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매는 우리가 치매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아유, 내가 치매가 걸리면 뭘 알아?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식이 짐이 될까봐,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내가 미리 드러나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경제적인 고통을 조금 덜어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입하시는 분이 열이면 10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 바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7년도에 치매 환자 수가 약 72만 명이에요. 72만 명. 72만 명인데 이렇게 3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는 4배 이상 가까이 굉장히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치매는 이미 예고돼 있다. 긴 의료기술의 발달과 어느 개선된 식생활이나 모든 문화적인 걸로 봐서 치매는 이미 예고된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예고된 재앙, 예고된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매는 보통 우리나라 모 방송에서 제가 얼핏 봤는데 치매에 발병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국인이냐? 두 번째는 내가 60이 넘었느냐, 60세 이상이냐. 이 위험 요인 4가지 중에 60세 이상, 그리고 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독신이냐. 이 4가지가 어느 연구 발표에서 이 4가지가 치매를
치매에 발병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 4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치매는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성은 출산의 어떤 경험도 있고 또 폐경기 전후의 호르몬 변화도 있고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거에 많이 짓눌려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조금 더 위험하다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치매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 뭐다? 치매다라고 통계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10명 중에 2명은 뭐다? 경도인지 장애다. 경도인지 장애는 뭐예요?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단계를 우리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데 약간의 불편하다, 장애를 갖고 있다. 자,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내가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보다 조금 심한 단계가 바로 경도인지 장애인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홀로 계시거나 이렇게 2분만 계시는 경우는 이 경도인지 장애 정도 가졌을 때 이미 조기에 발견해서 약을 드시게 되면 이 치매의 정도를 계속 늦춰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굉장히 많이 놓치십니다. 왜? 내 부모님한테는 아닐 거야. 굉장히 관대해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많이 놓쳐요. 그냥 나이 들어서 조금 깜빡깜빡 하시나 보지. 이 정도로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 정도에서 조기에 발견만 돼도 굉장히 대응을 잘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금 2015년도 바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통계를 봐도 이 치매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년 후에는 지금의 치매 환자보다 4배 이상이 굉장히 급증할 거다.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 연령별 점유율을 봐도요. 보통 60세에서 80대 까지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100%로 봤을 때 90% 이상이 60에서 90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되는 질환이다.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다라는 통계 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아유, 내가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 나이까지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말도 엄청들 많이 하시거든요. 치매 진단 을 받고 치매에 걸리시면요.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 다 어린아이가 되고 잊어버리는 기억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기대 수명을 한번 보면요. 대부분 50세, 60세, 70세 봐도 내가 만약에 지금 60세다. 그러면 앞으로 남성분은 22년, 여성분은 27년. 70세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남성분 15년, 여성분 18년 이상. 그러면 보통 나이가 보통 80대 중반 전후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평균 수명은 나와 있지만 이거는 다만 평균 수명이어서 내가 진짜 100세까지도 살 수 있고 95세 이상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우리가 치매하면 뭐냐면 가장 많은 게 바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치매다? 노인성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 노인성 치매인데 치매가 왜 발병되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이 치매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과 치매 걸린 사람의 뇌의 이 구조를 보면 치매 걸리신 분들은 뇌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성 치매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데 보통 이 치매는 단기 기억을 잊어버려요. 방금 전, 1분 전, 2분 전, 5분 전 이런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세월의 거는 굉장히 기억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진단받으면 아주 중증이 아닌 이상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남편 알아보고 자식 알아보고 다 대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형 치매이기 때문에 가족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행 단계가 그닥 그렇게 중증까지 가지 않으면 굉장히 흔한 치매 중에 하나지만 일상생활도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죠.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도 대부분 되게 많이 발병이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의 어떤 후유증으로 혈관성 치매가 많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뇌 쪽 질환 앓으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환청이라든가 선망, 뭐 환각 이런 거 보이는 루이체 치매도 있고 또 파킨슨병 치매도 있습니다. 파킨슨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기존하고 틀리게 파킨슨병도 진단을 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치매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게 빠르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파킨슨 진단을 받게 되면 뭐 떨림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계추가 정상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어떤 관절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손이 떨리고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데 뭐 보폭이 느려지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 이런 게 이제 보통 파킨슨 진단 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파킨슨이나 이제 치매나 이게 다 뇌 쪽 신경 관련이기 때문에 많이들 조심하시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제 치매 걸리면 어떤 게 가장 문제냐면 간병이 문제예요. 간병. 보호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거라든가 보호자들의 어떤 육체적인 거, 경제적인 게 이게 굉장히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병 문제가 대부분 배우자가 이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배우자분은 대부분 케어해 줄 수 있는 다른 분이 없으면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가족이 같이 케어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간병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령화 사회 때는 치매 보험만큼은 필수로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인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경도 치매라고 하면은 이제 요 1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단계 환자가 전체 치매 환자 중에 40%가 넘어요. 이제 치매는 평생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 이 단계가 굉장히 늦춰집니다. 늦춰지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무조건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험사가 얘기하는 기준인 CDR 척도가 뭐냐 대체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면 자, CDR 척도 검사를 했을 때 약간의 건망증, 우리가 건망증이라는 그런 거죠. 내가 어디다 물건을 놨는데, 전자레인지에다 내가 음식을 넣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전자레인지를 딱 열었을 때, 음식이 거기 들어있는 걸 기억을 하면, 내가 이걸 넣어놓고 깜빡했네, 라고 하면 이게 건망증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는 거조차도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경도인지 장애를 넘어선 치매에 들어가겠죠. 기억 자체를 못하는 거. 자,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나는 정도다. 이게 CDR 척도 0점,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CDR 척도 0.5점. 자, 이거는 지속적인 건망증을 얘기하죠. 그리고 집안이나 사회생활하는 데는 약간 장애가 의심되지만 별 이상은 없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치매 환자 중에 40%가 넘는 경도, CDR 척도 1점, 경도 진단은 어떻게 나오냐? 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기억장애입니다. 기억장애. 자, 집안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장애는 있으나 정상 생활을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자, 요거보다 조금 단계가 높은 게 바로 중등도, CDR 척도 2점이죠.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도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몇 년 논지 이런 거 잊어버립니다.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이 부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옆에서 곁들여서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 가족과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운동도 다닐 수 있고 하는 정도가 중등도 정도에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굳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안 가셔도 집안에서 약간의 같이 있었을 케어해 줄 사람, 교대로 케어해 줄 사람만 있다면 중등도 치매까지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중증, 치매 중증, CDR 척도 3점. 여기가 바로 이제 인지 능력만 유지해요. 이제 대소변도 살짝 실수도 좀 하시고, 이제 외견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분 치매 있으신가 보다라고 외견상에 이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치매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금을 줄 때는 이렇게 CDR 척도 1점이다, 2점이다, 3점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자, 보험회사의 약관에 보면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다, 어떤 선망이다, 아니면 어떤 질환에서 나오는 치매다, 아니면은 알츠하이머 병이다 해가지고 이 치매 진단의 이 코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매보험은 코드를 받으셔서 이게 어떻게 해요? 진단받고 어떻게 90일 이상 계속 호전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 치매 진단비가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척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CDR 척도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에 따라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한다. 요거에 기준을 해서 보험사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는 솔직히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내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짐을 내려주고 싶은 게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보험은 내가 나이가 50이 됐든 40이 됐든 나의 먼 훗날을 위해서 미리 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40대 계신 분들, 50대 계신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보험료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은 제가 50세로 받습니다. 50세로 받고 납입은 그냥 20년 납하고 90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해지는 20년 납 안에 내가 이 보험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무해지로 했고요. 만약에 무해지 납입하고 이후에는 환급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는 간병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중증 치매 받았을 때 내 가족의 짐, 경제적인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간병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간병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경도 치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DR 척도 1점을 얘기합니다. 1점 진단받게 되면 그냥 200만 원 간단하게 드리는 거고, 저는 아까 중등도까지도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자, 중등도 치매 받으면 200만 원 받아서 800만 원 더 추가해서 중등도 치매는 총 100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중증 치매 받게 되면 앞에서 1000만 원 받은 거 빼고 1000만 원 더해서 총 200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CDR 척도 3점인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간병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50세 남성분이 20년 납에서 90세까지 했을 때 한 달 보험료가 6만 원이 좀 안 됩니다. 59,400원. 그러면 이거를 20년 동안 총 납입을 했다 그러면 얼마인가? 원금이 1,425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낸 돈이 1,425만 6천 원이지만 내가 20년 납입하고 나서 내가 뭐 80이나 85세 됐을 때 내가 굉장히 건강해, 치매 걸릴 것 같지는 않아 하고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면 그때 뭐 이걸 해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지하게 되면 또 원금이 1,400이지만 내가 80세 때 해지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붙어서 2,460만 원이 환급이 되는 거고, 만약에 85세 때 해지했다 해도 내가 원금보다는 훨씬 더 받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대 원금에서 1,900, 2,000만 원이 안 되는 해지 환급금이 나와요.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뭐 만기 가서 뭐 이렇게 해지하자고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노후에 적절하게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52,500원이죠. 원금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80세 때 해지해도 1,800만 원 정도, 또 85세 때 해지해도 1,200만 원 정도. 자, 가입하는 금액은 보험료는 더 저렴하지만 환급금이 조금 차이 나죠. 덜 들어가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이렇게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 이런 치매보험 준비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무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무해지하고 일반형, 표준형하고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방금 50세 남성분 59,400원 20년 납 90세 만기 했잖아요. 무해지형으로. 자, 원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아까 1,425만 4천 원 원금 들어갔습니다. 원금 들어갔을 때, 자, 환급금 무해지로 했을 때 59,400원 했을 때, 자, 20년 납 끝났죠. 내가
20년 납입 끝나고 한 80세 때 만약 해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년 후에 80세 2,400만 원. 아까 원금이 1,420만 원 들어갔죠? 30년 후에 2,400 나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해지하면 해지한 것금이 하나도 없다. 저렴하게 59,400원에 가입을 했지만 나는 뭐 납입하고 보험 가입하고 뭐 5년이나 10년 후에 해지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기본형으로 많이들 가입하세요. 자, 똑같은 보장에 기본형으로 하게 되면 얼마요? 59,400원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얼마를 내냐면 91,600원을 냅니다. 91,600원을 내는데 이 91,600원에 내는 거는 언제든지 해지를 해도 이렇게 해지 환급률이 나와요. 무해지에서는 해지 환급률이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표준형에서는 이렇게 해지 환급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5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하면 환급률이 나오지만 납입 기간이 끝난 2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간 원금 수준이 똑같이 나옵니다. 무해지 때나 그죠? 무해지 때나 표준형일 때나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2,400만 원, 2,400만 원. 그죠? 보험료는 저렴하게 납입을 했어도 내가 80세가 됐든 85세가 됐든 해지할 때는 무해지나 일반형이라 받는 돈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없는 게 약간 리스크가 크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5년, 10년 후를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노후에 최소한의 60 중반, 70 중반을 보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해지로 가입하는 게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해지하고 표준형을 한번 비교를 해봐드렸고요. 여성분도 아까 마찬가지였죠. 52,500원이고 일반형으로 하게 되면 79,600원이에요. 똑같은 보장에 똑같은 납입 기간에 했을 때 원금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80세 때 해지를 했다. 그러면 1,800만 원, 79,600원씩 했어도 해지하게 되면 똑같이 1,800만 원대의 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거는 무해지가 굉장히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까 매월 100만 원씩 간병비 주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아까 그랬죠.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총 2천만 원이 지급이 되죠. 2천만 원 지급이 돼요. 근데 내가 2천만 원 지급을 받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매월 간병비를 100만 원씩 매월 수령을 하면서 15년을 살았다. 15년을. 그럼 내가 85세 때 2천만 원 받고 앞으로 15년 딱 100세까지만 살았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100세까지 수령하게 되면 총 받는 게 2억을 받게 됩니다. 2억. 그죠? 적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85세 때 중증 치매 진단받아서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장수하지 않고 또 내가 부득이한 이유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 받고 뭐 2년 있다가 내가 사망을 했다 하게 되면 보험사는 매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확정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게 되면 총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사망해도 이제 가족이 받겠죠. 가족이. 그러면 5,6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치매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이제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이렇게 치매보험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상담 문의 오는 열의 열은 부모님 당신 본인 스스로 치매보험 문의를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 문의하시는 게 다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보통 자녀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저렴하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솔직히 가족이 슬픈 병이에요. 가족이 짊어져야 되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나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긴 인생에 어떤 장기적인 그런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조기 발견만이 치매의 정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치매 보험을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발병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요. 평생 진행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치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조기 사망을 하셨다면 지금은 훨씬 오래 사는 만큼 치매 환자의 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매에 걸리게 돼도 평균 12년을 넘게 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매달 생활비가 100만 원씩 나오는 보험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생활비 받는 치매보험을 만나봤는데 장기 요양 등급 보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장기 요양 등급으로 받는 거는 이제 그걸 간병보험이라고 이제 보험사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간병보험이고 오늘 강의에 나온 거는 이제 치매보험이죠. 그 간병보험은 어떤 거냐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 이거는 치매하고는 무관합니다. 노인성 질환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더 넓겠죠. 자, 치매 같은 경우는 매월 간병비를 종신토록 지급한다 이 단서가 있지만 간병보험은 자, 1등급일 때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2등급일 때는 얼마, 3등급일 때는 얼마, 4등급일 때는 얼마. 근데 이제 현재 보험회사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건 현재 4등급,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등급 자체가 뭐 61점 이상이면 몇 등급, 뭐 70점 이상이면 몇 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으로 보험사가 지급을 해줘요. 근데 간병보험이 좋다, 치매보험이 좋다 이렇게 적절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두 보험을 적절하게 섞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병보험하고 치매보험을 저렴하게 구성을 해서 적절하게 세팅하면 가장 좋은 노후의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등급으로 나누는 장기요양 등급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보험은 CDR 척도를 통해서 매달 생활비를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두 가지를 조합해서 좀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매달 생활비 주는 좋은 치매보험이요. 혹시 지금 약 드시는 분들도 가입 가능할까요? 네, 이제 치매는 뇌 쪽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드셔도 만성 질환이 있어도 충분히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시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정신 쪽이나 어떤 뇌 쪽 질환, 그러니까 뇌 쪽 질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환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입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뭐 정신 우울증이라든가 뭐 그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 또 거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우울증 먹어야 또 약 해준다 이렇게 웃으면서 우울증 먹어야 이제 보험 민수해줍니다. 막 웃으면서 하는 그런 보험사도 있어요. 그래서 뇌 쪽 질환만 아니면 우울증 약을 복용하셔도 치매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환의 약하고는 많이 무관합니다. 그래서 뇌 쪽 질환만 아니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약을 드셔도 혹은 병력이 있어도 뇌 쪽만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자주 좀 건망증으로 잊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있으신 분들도 생각해 볼 만한 보험이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특히나 요즘 평균 수명이 정말 길어진 여성분들께는 정말로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가족들의 얼굴은 못 보더라도 명절 선물로 치매보험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가족 전체 보험 리모델링 위해서 명절 선물로 가족의 보험을 원하신 분들도 전화 문자 통해서 꼼꼼한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사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소개로 보험 설계사에게 저희 가족 보험 리모델링을 제안받았는데요. 자, 그 설계사분의 말인즉슨 가족 보험이 모두 오래돼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보험들을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험은 예전 상품들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설계사 말에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도 커가고 그 상황에 필요한 보험이 분명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복잡하네요. 정말 설계사분의 말처럼 가족들의 모든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보험들로만 점검해 보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보험들 보험 플랜 119에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뭐 전문가가 해주는 말이니까 그냥 흘려듣기도 좀 뭐하고 또 다 믿자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오늘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가족 전체 보험을 원하셨는데 이 집안의 가장이신 남편분의 증권 먼저 볼게요. 설계사분이 리모델링 좀 잘해주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남편분께서 1년 지날수록 좀 예. 건강에 약간 자신이 없어 하시고 병원 가는 횟수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내분께서 이제 가족들 보험을 좀 점검하시려고 이 리모델링을 좀 시작을 하셨는데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많이들 리모델링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보험 설계를 제안 받으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제안 받은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요. 우선은 이분께서는 지금 가족분들이 다 보험을 한 개씩 가지고 계셨는데 새롭게 제안받은 보험을 보면은 비생명의 종신보험을 일단 제안을 받으셨고요. 예.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분명한 장단점과 차이가 있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한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내 몸이 아프거나 다칠 때 손해보험을 가입해야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보험료 19만 원이라는 이 보험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계약, 즉 사망보험금이에요. 이분의 자녀가 지금 이제 20살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려고 했으면 좀 더 아이가 어릴 때 하는 것이 원래 더 현실에 더 맞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자녀가 거의 다 컸기 때문에 사실 사망보험금은 크게 필요가 없지만 이 생명보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주계약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되어야 밑에 있는 내가 정말 가입하고 싶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약들을 충분히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주요 특약 그리고 앞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는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년 갱신이네요. 그렇죠. 이분이 처음 갱신만 해도 이제 이분은 50대로 넘어가는 거죠. 예. 50대부터 갱신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가격 19만 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 3년 갱신형들이 이분이 50세, 60세, 70세 갈수록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격도 지금 현재 많지만 그래도 남편분의 나이를 고려해서 이 정도는 가입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아내분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갱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52년 동안 이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끝까지 갱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계약이라든지 갱신이 아닌 특약들만 20년을 납입하는 거고 나머지 갱신되는 특약들은 이제 100세까지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암진단금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5천만 원 정도를 비갱신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갱신형이니까 저렴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게 50세, 60세, 70세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비싸지는 데다가 납입하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암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지금 부담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밑에는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이분은 아직 5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100%가 되는 특약,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100%가 되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라는 전체 뇌질환 심장질환에서 10%도 채 안 되는 이 보장을 가지고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이것 또한 갱신형인데다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게 가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생명보험을 제안한 분이 뭐 이 보험을 제안하기 전에 우선 뭐 펀드라든지 다른 재무 설계도 해줬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보험은 확실히 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께 설계를 받는 것, 제안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는 대신에 기존에 있던 보험은 예전 보험이라서 별로 지금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해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던 보험을 그럼 한번 볼게요. 정말로 해지를 해야 될 만한 보험인지. A손해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셨었고요. 2009년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가입하셨고 20년 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갱신되는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절반 이상을 이미 납입을 하신 상태죠. 이분이 이게 예전 거라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이 80세 만기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평균 수명이 100세에 근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 시대에 80세 만기 보험은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보험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납입하셨고 보장 내용을 보면요. 암 진단비가 지금 여기 현재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암에 대해서 80세 전에 3천만 원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9년만 납입을 하면. 그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새로 제안받은 보험을 보면 52년 동안 납입을 해야 돼요. 52년 동안 납입을 해야 아마 5천을 보장받는 것이고 물론 100세긴 하지만 이거는 80세까지긴 하지만 9년만 내면은 3천만 원은 어쨌든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손 의료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분이 뭐 만성질환 약을 드시거나 뭐 심각한 질병은 없으신 분이지만 최근에 좀 병원을 자주 가셨어요. 허리나 어깨 문제로 병원을 자주 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이걸 해지하고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부담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혹은 전기간 허리나 어깨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실손보험을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이 실비는 100%짜리 실비예요. 내 돈 5천 원만 내면 내가 병원비를 얼마를 쓰든 간에 100% 보장을 받는 그런 100%짜리 실비를 가지고 계신데 이걸 해지하고 현재의 실비로 갈아탄다라는 거는 이것부터가 워낙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뭐 만기는 짧지만 그래도 기존 보험을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참 연락을 잘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분이요. 그 보장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담보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기존 보험에도 지금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만약에 손해보험을 정리하고 생명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면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약도 그것도 있네요.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특약도 또 다른 보험에 새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밖에 없었지만 기존 보험에는 뇌졸중이라는 진단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새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손해보험 좋은 보험으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은 범위가 큰 특약을 한 보험당 1,000만 원 이상은 가입이 안 돼요. 이분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뇌졸중 진단비를 가져가면서 거기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을 추가로 가져가게 되면은 충분히 뇌졸중 진단비는 그래도 전체 뇌질환의 한 70%가량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2009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80세 만기라는 거, 그리고 암 진단비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 예전에 가입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해서 조금은 이 범위가 약간 좁다는 거. 하지만 새로 가입하는 건 범위가 더 좁고 특히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처음 보셨던 새로 제안받은 암보험의 암 진단비를 보면 전립선암, 방광암 그런 것들이 10%나 20%만 지급하게끔 보장이 구성돼 있고요. 이게 지금 남편분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내분도 똑같은 보험을 제안받으셨는데 아내분의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이 또 10%밖에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보험을 제안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해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우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든지 기존에 이미 11년 가까이 낸 암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암수술비 이런 좋은 특약들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가 살면서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가적인 손해보험에만 있는 좋은 특약들은 꼭 가져가시되 여기에 없는 것과 80세 만기라서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것들만 추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 중년 이후의 분들은 기존의 보험을 함부로 딱 해지했다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유지를 하면서 이건 가져가면 좋겠다는 특약이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2009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네.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서서 전문가님, 김정숙 전문가님이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치매를 좀 걱정하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쵸. 요즘은 남성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만성질환약을 먹고 있지 않고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60세 이하의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세요. 물론 액수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일단 치매가 먼저 보장이 돼요. 내가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세 드시고 내가 이미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분처럼 아직 젊은 분들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통해서 치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치아라든지 내가 조금씩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하나만으로 내가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한 2천만 원 정도만 가입했다. 그러면 눈에 대해서도 2천만 원, 귀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거 다 치아에 각각 대해서도 받을 2천만 수 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각 보장되고 무한으로 반복해서 보장이 되고 퍼센테이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큰 3대 질병에 대해서도 그런 질환을 우리가 겪게 되면 질병 후유장애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만 그냥 오래돼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혹은 내 직업적인 특성에 의해서 허리나 어깨 등이 내가 질병으로 인한 그런 디스크를 또 앓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이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맞아요. 관절염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인공관절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인공관절 삽입이 나중에는 굉장히 흔해지는 수술이 될 거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의 몸도 기계처럼 닳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내 관절을 다 쓰고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 양쪽 다 할 때마다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당뇨 같은 것도 요즘은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맞아. 당뇨에 걸리게 되면 발가락과 손가락을 절단하고 심한 경우 네. 발목까지 절단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모든 게 다 보장되는 게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에요. 이분이 예. 지금 50대가 되기 전에 보험을 리모델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특약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하나하나 나열을 할 수 없을 그렇죠. 만큼 많은 보장들을 각각 다 보장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가능만 하면 무조건 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 2대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이 있어도 범위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 2천만 원. 그런데 새로 제안받은 건 오히려 그거보다 범위가 좁은 뇌출혈 진단비를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을 없애고 뇌출혈을 가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70%가량 보장받던 거를 10% 미만으로 줄여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리모델링이라고 할 예. 수밖에 없고요.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 같은 경우는 고지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큰 병은 없지만 병원을 최근에 자주 가셨고 예. 그리고 또 보험금도 많이 청구를 하셔서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제안받으신 걸 보면 고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분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든지 허리나 어깨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도 제대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범위도 더 넓어져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했다면 더 좁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심장 같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갱신형이라서 나중에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끝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 나중에 어차피 해지할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분은 보장 범위도 좁아지고 그다음에 금액은 조금 커져 보이지만 그것들이 다 갱신형이라서 나중에 얼마가 오를지
언제 얼마가 오를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약간 시한폭탄 같은 그런 보험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비갱신으로 보장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 다 넣으면은요. 어떤 보장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분이 아직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50이 안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보험으로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보완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암진단비가 조금 작고 80세 만기인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20년 납 100세 만기 전부 다 비갱신으로 해서요. 암진단비는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금액이 좀 큰 것 같다. 나는 이 보험료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암진단비를 2천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예. 암진단비는 본인이 설정을 해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입을 하신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0세까지는 총 6천만 원을 보장받으시고 100세까지는 3천만 원을 보장받는 복층 설계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유사암 진단비가 기존 보험에서는 20%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600만 원만 지급이 됐던 것이 여기에 지금 1,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총 1,6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겠고 기존에 암입원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요양병원과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을 나눠놓지 않은 예전 거기 때문에 그 특약은 배설을 통해서 그 특약만 삭제를 하시고 요즘 나와 있는 요양병원과 직접 치료 입원을 구분해 있는 이 특약으로 바꿔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기존 보험에 있는 암입원비는 계속해서 보험사가 요양병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 분쟁 중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전 보험이라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요즘 현실에 맞게 나와 있는 특약들로 리모델링을 구성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질병 후유장애 특약. 예. 이 특약은 이 두 부부분에겐 90세 만기로 추천을 드렸고요. 가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예. 90세 만기로 추천을 드렸고 자녀분들은 100세 만기로 추천을 드렸어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100세 만기로 해도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고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추천을 드렸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 되는 특약이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역시 100% 되는 특약입니다.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기존에 2,000씩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약을 구성해서 보완하는 방법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있던 보험은 16대 질병 수술비가 80세 만기로 되어 있었어요. 34대 질병으로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드리면서 100세 만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약 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더 추가가 되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9만 원의 갱신형 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요. 지금 이 보험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기존 보험에서 약간의 보완만 하게 되면은 총 보험료는 약 18만 원 정도 그리고 실손도 100%짜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네, 보험 솔루션 이렇게 유리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함부로 해지하시거나 새로 가입하기 전에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권유를 받으신 보험이 사망 보장 위주에다가 보장 범위도 너무 좁고 또 이 갱신이었던 보험을 권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무해지로 남편분의 보장을요. 특히나 질병 후유장애 같이 정말로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더 유리한 보장 위주로 채워드렸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특히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유리한 보장은 건강할 때 그리고 좀 나이가 젊을 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즘처럼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일수록 든든하고 힘드는 보험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